2014년, 15년에 제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참여를 했었는데, 연금 개혁에 두 단계가 있었어요. 사실은, 2014년, 15년 연금 개혁의 경우는 사실은요, 2009년, 10년 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연금 개혁은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연금 개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깎고 더 내는 쪽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행정부에서 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관료들조차도 자기들이 그런 그 총대를 매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떠밀려서 하죠. 그래서 2014년에 지금은 인사혁신처가 2014년 11월에 생겼지만 안전행정부가 있을 당시에 공무원 연금개혁 전문위원회를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기여금을 올리고 급여를 낮추는 모수개혁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사행정학자, 복지학자,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죠. 그런데 2014년 7월에 청와대에서 모수개혁안을 반려시켰어요. 구조개혁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의 연금개혁에 참여했던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연금개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현저히 낮은 퇴직금을 정상화해가지고 퇴직연금에다가 정부가 수십조 원, 심지어는 100조 가까이 되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아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금 민영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말하자면 민간 자산운용사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일시적인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아는 학자들도 지금 현재 고령사회에 맞춰서 모수개혁을 통해서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은 타당하지만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일시에 엄청난 퇴직급여 충당금이 민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다. 연금재정 안정에 역행한다 오히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누구라고 개인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걸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구조개혁을 해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연금개혁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적 방향에 맞춰서 그거 못한다 라고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구조개혁은 연금 재정 안정에 상당히 부정적일 거다. 일시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사회보장을 분리해서 국민연금 통합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인데 그것이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그거를 2014년 9월에 새누리당과 한금연금학회, 여기서 연금학회는요, 이 연금학회의 기관회원을 보면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연금학회가 주도해서 구조개혁안을 도출했어요. 지금까지 여기 때는요, 공무원 노조들이 관여를 안 했어요. 이 구조개혁안이 나오니까 공무원 노조들이 이거 이상하다 라고 해가지고 노조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라고 하는 바람에 이걸 국회로 논의장소로 옮겼죠. 옮기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내놓고 토의를 시작한 거죠. 저도 그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이 구조개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다시 모수개혁으로 회귀했어요. 근데 우스운 거는요, 아까 제가 2016년 개혁안, 여기에서 나온 이 모수개혁안하고 2014년에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이 모수개혁안을 비교해보면 이게 더 강력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유족급여 있잖아요. 유족급여가 이때는 60%로 낮췄잖아요. 이때는 50%였어요. 말하자면
이거를 정부에서 주도 안 하고 당에서 주도하는 바람에 혹 때려다 혹 붙였어요. 더 후퇴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이면사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특히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2014년 10월에 서울대학교 정책지식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연금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썼던 페이퍼의 중요 내용인데요.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때 대부분의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개혁을 하게 되면 폴리시 타겟 그룹, 정책 대상 집단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을 하는데 공무원과 수급자와의 협상이 처음에 생략됐어요. 두 번째, 이 연금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또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연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 또 연금을 깎으려면 기존의 연금 수급자와 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연금 개혁의 그 풍파 뭐라거나 바람에서 벗어나 있는 고령 공무원과 이제 완전히 그 폭풍을 제대로 맞는 신규 공무원 간에 이게 사실은 입장이 현격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이 절충을 위해서 이게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요. 오히려 국민과 공무원 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언론을 동원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국민연금은 수급 비율이 2배 수준인데 공무원 연금은 3배 수준이다. 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아까 제가 했듯이 기여율이 4.5%라고 했잖아요. 공무원연금 몇 %입니까? 9%죠.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쉽게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4.5만 원, 4만 5천 원의 기여금을 내고 이 공무원의 경우 9만 원의 기여금을 내잖아요. 그런 그 기여금률의 차이, 재직기간의 차이 이런 걸 아무런 저기 안 하고 공무원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에 생겼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2016년 같으면 이제 24, 5년 정도 됐어요. 공무원 중에는 거의 뭐 교사들 같은 경우는 40년 재직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일체 생략하고 공무원 연금 수급 평균액, 국민연금 연금수 평균액 해놓고 차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정보를 접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많은 공무원들은 알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수당이 일반 퇴직금의 6.5%에서 39%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국민연금과 기여금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직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런데 딱 평균적으로 얘기만 한 거예요. 공무원 연금은 평균 300만 원을 받는데 국민연금은 평균 150만 원을 받는다. 이 언론 정보를 딱 터뜨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뭘로 한다 이게.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갈등 구조를 유발시켰어요. 이 사실은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금 개혁이라 공무원 연금 개혁의 뉴스가 뜨면 밑에 댓글을 보면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 또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의 이 댓글을 다루는 행태가 현격한 차이 나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상당히 유발했다는 거예요. 내가 2014년에 마침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역임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금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중앙 그 기자들의 전화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경제지 기자는 30분 동안 통화를 해요. 자기들이 의도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날 한 줄도 안 나와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그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그것이 성공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 간의 갈등, 유발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연금 제도의 아까 말했듯이 인사정책적 측면, 인사정책 측면이라는 것은 퇴직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무원의 동기부여 수단으로서 쓰인다고 하는 측면, 고려가 전부 없고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왜곡됐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민간 또는 또 그 기여금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 쪽의 국가들의 사례만 나열하고, 아까 말했듯이 기여제나 비기여제 또는 그 적립제 부과제가 있죠.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비기여제이고 부과제예요. 말하자면 기여금도 안 내고 정부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는 그런 나라의 사례는 거의 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요새 뭐 선택적 정의라는 말 유행인데, 선택적으로 정보를 갖다 쓰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의 수익비, 말하자면 기여금 대비 연금 급여액,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 기타 편익 등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요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게 뭐예요? 퇴직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익비나 소득 대체율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왜곡들이 있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안정화 효과가 과대 포장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일시에 수십조 원에서 100조에 이르는 정부 기금이 민간 자산운용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직연도별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이게 이제 사실은 수급 구조개혁이 아니더라도, 모수개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 그 연금 개혁 과정에서 좀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기존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삭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5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것 정도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연금 개혁의 피해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갔어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이제 현실화되면 10년, 20년 지나면 신규 공무원들이 그 연금을 이제 지금 10년 된 사람부터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제 10년부터 했으니까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염려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에 관한 한 누구도 양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보면 기존 수급권자가 많이 받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깎을 방법이 없고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직 연금을 받지 않거나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들 위주로 제도를 막 깎아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뒤에 가면 현실적인 이제 피해로 나타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2015년 현재 단기 재직 공무원이 그 이후 신규 공무원보다 연금 수급식비와 순연금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역전선이 발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근무 기간에 따라서 어느 해에 입직한 공무원이 또 더 불리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행률이라는 것을 이제 넣긴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입직 연도별로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후반부 내용은 연금 개혁과 관련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살펴봤고요. 2015년도 연금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